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산주의들을 잘 알아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가 러시아 공산주의자 레닌인데, 레닌이 없었다면 아마 공산주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레닌 하면 잘 모르지만은 이 레닌이 소련을 건설하고 한때 전 세계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이 강력한 공산주의 진영을 형성해서 이 미국과 자유진영과 이 수십 년 동안 냉전을 치르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산주의를 딱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딱 어울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저주해서 그냥 자본주의를 뒤엎고 평등한 사회,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다가 결국은 쫄딱 망해버렸죠. 왜?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법칙에 의한 거예요. 가진 자를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들이 그냥 폭망해버린 거예요. 지들이. 이 영의 법칙입니다. 영의 법칙. 좀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물론 시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저주하고 증오하면은 지가 그렇게 돼요. 지가 그렇게 벌을 받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보면은 저분들은 참 존경스럽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우린 경찰하면 그냥 그냥 권력자들, 사람들 그냥 고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공권력에 또 그렇게 이제 오남용하는 게 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경찰을 존경하는 이유는 경찰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편하게 살겠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덩치 큰 애가 그냥 아무리 나를 집어가도 그냥 그걸 누가 제재를 안 해주면 내가 이 세상에 살겠냐 이거죠. 경찰들은 수없이 이런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사람은 이렇게 좀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자기도 좀 기분이 좋은데 허구한 날 그냥 사기친 놈들, 그냥 폭력해간 놈들, 그냥 술조정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하고 상대해 보세요. 이 사람 살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런 범법자들 상대하는 경찰이나 이 검사들이 좀 입이 사납다 그러더라고요. 존말로 해서 안 돼, 이거. 존말로 해서. 요새 또 민주경찰 돼가지고 또 두드리면 그냥 폭력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경찰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뭘 연구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저는 어떤 의사는 또 기생충을 연구해요.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냥 그걸 또 귀엽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자 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존경을 받아요. 그죠? 의사, 변호사, 또 억울한 사람들 다 이렇게 대변해 주잖아요. 또 목사,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제가 참 정말 이 목사가 되어 보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그냥 잘나도 그냥 한 뚜껑만 열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야.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에서 살고 있나. 그래서 목사, 그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들어줘야 되잖아. 다 들어. 옛날에 어느 또 선생도 그랬대요. 어느 교사가 이제 봤더니 애들이 그 선생님 별명을 쓰레기통이라고 했대요. 쓰레기통. 그래서 교사가 그랬대요. 그래, 나는 너희들의 쓰레기통이다. 니들의 아픔과 괴로운 거 나한테 다 그냥 쏟아놔라. 이런 관점에서 저는 공산주의를 연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공산주의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쓴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마귀 새끼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짓과 폭력과 잔인함을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싱글벙글 웃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미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면서요. 문재인이 김정은이 만나는 거 막 껴안고 허탕하게 웃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방송에서 문재인이한테 아부를 했대요. 문비 어천가를 했더니 문재인이가 나중에 어느 방송국 가서 아 요즘 매스컴이 너무 공평하다. 이전엔 너무 적폐였다. 지지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공평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그냥 똥돼지하고 껴안는 모습 몇 번 보더니 아 평화가 왔나 보다 그러고 있어요. 평화가 왔나 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속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알아요. 저 그냥 백성들 희닥거리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다 따라온대요. 다 따라와. 그래서 다 공산주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파는 뭡니까? 공산주의 연구하는 것을 꺼려요. 제가 보니까 우파 중에 이 공산주의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해요. 밥벌이가 안 되니까. 또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사상이나 이념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걸 싫어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우울랄라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머리 써가지고 저 공산주의 연구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거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하고 맞서서 싸울 만한 배짱도 없어요. 배짱. 자, 그래서 이 우파들이 좌파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단결하지 않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우파들하고 또 한국의 이 은사사역자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파나 은사사역자들이나 자기들이 가진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참 단결이 안 돼요. 다 잘났어. 모래알이야. 근데 좌파나 기적중지라는 단어는 가진 게 없어. 은사 체험이나 이게 영적 체험은 참 다양하잖아요. 뭐 방언, 신유, 예언, 뭐 축사, 그냥 뭐 거룩한 옷은 뭐 다양해요. 이거 다 체험해 본 사람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 좀 하고 예언 못 하면은 저거 점치는 거네. 예언하면서 그냥 안수해서 못 쓰러뜨리면 저거 그냥 체면술하네. 서로 또 서로 비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이 기적중지론자들은 너무나 공평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장결 잘해. 기적은 없어. 그가 날로 뭉쳐. 잘. 근데 은사들은 못 뭉친다 이거예요.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조금 성공하고 돈 있고 좀 지위 있으니까 안 뭉쳐져요. 전부 다 자기네 요소하려고 그러고. 이게 좌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것들 암만 놔둬도 안 뭉쳐. 잘 됐다고 그냥 치키 세워주면 전부 다 우리 밥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 지피지기 100점 불패인데 우리가 저걸 알아야지 안 된다 이거예요. 맨날 그냥 좌파 정권에 대해서 한숨만 쉬고 누가 좀 안 해주나 하면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 제가 만나보면 그래요. 누가 좀 안 하나? 누가 좀 청와대 쳐들어가서 저거 안 없애나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네가 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대요. 제가 정확한 이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맥락은 이래요. 그들이 교회를 잡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족칠 때 나는 침묵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때려잡을 때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다 그냥 팔짱 끼고 침묵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뱀이 토해낸 강물이 지금 다 침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유명한 말도 있더라고요.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선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서도 정작 행동을 안 해요. 누군가 해주길 바래.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자. 누가 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가 해? 내가 해. 내가 나은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렸어요. 제가 기적중지론 싸움하는 때도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동조할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레닌,
공산주의의 실질적인 시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냥 북한 김일성이죠.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이 독재자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뭐 중국의 모택동, 월남의 호지명,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쿠바의 카스트로, 뭐 이런 독재자들을 생각하겠죠. 이 모든 독재자들의 시조이자 본보기가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 이 레닌 이놈이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답게 만들었어요. 레닌이 없었더라면 공산주의라는 게 별로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이 레닌이란 인간이 띄워봐 올려. 레닌이란 인간이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답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이제 제가 계속 띄워놓은 이유는 자꾸 이제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요. 우리 저하고 이제 같이 미래세상 TV 하는 분들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 그람시 이 정도는 이제 머리에 박혔죠. 마르크스는 경제적 공산주의 시조다. 레닌은 정치적 공산주의, 그람시는 문화적 공산주의다. 요 세 마귀 새끼들이 세상을 아예 그냥 뒤집어 놓은 인간들이라 이거죠. 참 그래서 보면은 똑똑하고 독한 인간들이 세상을 망쳐요. 물론 또 똑똑하고 또 이제 착한 인간들이 또 세상을 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닌이라는 인간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 레닌은 이제 일반적으로 블라디미르 레닌으로 알려졌는데 본명은 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뭐 이름 러시아 참 이름 길죠, 그죠? 제가 보니까 러시아보다 이름 더 긴 게 그리스더라고요. 파파톨로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아리스토텔 몇 자야? 저는 구요한 세자, 한글은 세자 아니면 네자인데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예요. 레닌의 본명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인데 레닌이 워낙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당국에 쫓기고 막 도망다니면서 해서 가명이 한 수십 개나 됐대요. 수십 개나.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가명이 레닌이래요. 레닌. 그래서 그냥 레닌으로 알려진 거예요. 레닌으로. 공산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죠. 자, 그런데 이 유럽에서는 이 마르크스주의가 좀 실패를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레닌이 소련에서 1917년 10월 혁명, 볼세비키 혁명, 볼세비키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어로 다수당이에요. 다수당. 다수당 반대는 소수당이 있겠죠. 그죠? 이 러시아 공산당 중에서 다수당인 볼셰비키가 있고 소수당인 맨셰비키가 있는데 이 다수당이 승리해서 10월 혁명을 일으켰다, 성공했다 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그 거대한 땅 소련을 공산화시키고 주변의 위성 국가들, 그 다음에 뭐 남쪽의 중국, 월남, 캄보디아, 북한, 중남미, 쿠바 뭐 이런 데까지 전 세계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의 공산주의 이 블락이라 그러죠. 진영을 형성해서 미국과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민주국가와 냉전 상태를 얼마나 유지했겠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45년부터 91년까지. 그럼 몇 년이야? 거의 한 45, 6년 이 냉전 상태에 있었어요. 냉전상. 냉전은 뭡니까? 전쟁은 콜드워인데 전쟁은 안 하지만은 하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45년 이상 전 세계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블락 진영의 대결의 결과 1953년 6.25가 일어난 것도 다 이런 이 공산주의 진영과 이 자유 진영과 이거 알력에서 약한 틈이 이제 쉽게 말하면 화산 터지듯이 이제 남한에서 터진 거죠. 그러고 이제 월남은 잡아먹힌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하면은 이제 이게 나쁜 거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공산주의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소유, 산물, 이거를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올려봐.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그리스에서부터 이미 이제 생겼어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철학자 하면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은 모든 재산은 물론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함께 소유하는 사유를 이제 이상적으로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뭐 다 평등한다고 세상이 좋아질 건가? 아니다. 평등해야 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갖가지 욕망이다. 욕망 때문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지. 물건이 무슨 죄가 있냐? 토지가 무슨 죄가 있어?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깨우친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이고 시조인 어거스틴은 사유재산이 없는 낙원인 이 황금시대, 영어로는 이제 골든 에이지라 그래요. 천년왕국, 천국 이런 거 골든 에이지는 천국에서나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한 사람은 유럽의 프랑스의 빅토르 도우페이. 내가 불어를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제 영어식으로 읽었는데, 사유재산이 없는 낙원인 황금시대는,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경제적, 물질적 생산물을 나누어 가져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회.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딱 공산주의 원리가, 삶과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니까. 그거 봐라. 성경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잖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하고 성경에 말하는 공산주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를 다 팔아 했는데, 다 팔아라는 말은 없네. 조금만 팔아서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공산주의 뭐예요? 강제로 성령 충만하게 다니면서 강제로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재산도 다 내놓는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이상형 공산주의에서 조금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이걸 하라고? 토마스 모어, 잘 알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을 이제 토마스 모어가 만들었잖아요. 그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지배자가 이성을 잘 찬용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돼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에 찬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배자가 이성을 잘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 그 피에로 프루동이라고,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은 불란서에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불란서에서. 소유 재산은 도둑질한 거다. 건강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자 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존경을 받아요. 그죠? 의사, 변호사, 또 억울한 사람들 다 이렇게 대변해 주잖아요. 또 목사,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제가 참 정말 이 목사가 되어 보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그냥 잘나도 그냥 한 뚜껑만 열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야.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에서 살고 있나. 그래서 목사, 그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들어줘야 되잖아. 다 들어. 옛날에 어느 또 선생도 그랬대요. 어느 교사가 이제 봤더니 애들이 그 선생님 별명을 쓰레기통이라고 했대요. 쓰레기통. 그래서 교사가 그랬대. 그래, 나는 너희들의 쓰레기통이다. 니들의 아픔과 괴로운 거 나한테 다 그냥 쏟아내라. 이런 관점에서 저는 공산주의를 연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공산주의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귀새끼들이에요. 마귀새끼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쓴 마귀새끼들이라고요.
마귀 새끼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짓과 폭력과 잔인함을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싱글벙글 웃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미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면서요. 문재인이 김정은이 만나는 거 막 껴안고 허탕하게 웃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방송에서 문재인이한테 아부를 했대요. 문비 어천가를 했더니 문재인이가 나중에 어느 방송국 가서 아 요즘 매스컴이 너무 공평하다. 이전엔 너무 적폐였다. 지지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공평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그냥 똥돼지하고 껴안는 모습 몇 번 보더니 아 평화가 왔나 보다 그러고 있어요. 평화가 왔나 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속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알아요. 저 그냥 백성들 희닥거리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다 따라온대요. 다 따라와. 그래서 다 공산주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파는 뭡니까? 공산주의 연구하는 것을 꺼려요. 제가 보니까 우파 중에 이 공산주의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해요. 밥벌이가 안 되니까. 또 먹고 살만 하면 사람이 사상이나 이념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걸 싫어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울랄라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머리 써가지고 저 공산주의 연구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거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하고 맞서서 싸울 만한 배짱도 없어요. 배짱. 자, 그래서 이 우파들이 좌파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단결하지 않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우파들하고 또 한국의 이 은사사역자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파나 은사사역자들이나 자기들이 가진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참 단결이 안 돼요. 다 잘났어. 모래알이야. 근데 좌파나 기적중지라는 단어는 가진 게 없어. 은사 체험이나 이게 영적 체험은 참 다양하잖아요. 뭐 방언, 신유, 예언, 뭐 축사 그냥 뭐 거룩한 옷은 뭐 다양해요. 이거 다 체험해 본 사람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 좀 하고 예언 못 하면은 저거 점치는 거네. 예언하면서 그냥 안수해서 못 쓰러뜨리면 저거 그냥 체면술하네. 서로 또 서로 비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이 기적중지론자들은 너무나 공평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청결잘해. 기적은 없어. 그간날로 뭉쳐. 잘. 근데 은사들은 못 뭉친다 이거예요.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조금 성공하고 돈 있고 좀 지위 있으니까 안 뭉쳐져요. 전부 다 자기네 요소하려고 그러고. 이게 좌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것들 암만 놔둬도 안 뭉쳐. 잘 됐다고 그냥 치키 세워주면 전부 다 우리 밥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 지피지기 100점 불패인데 우리가 저걸 알아야지 안 된다 이거예요. 맨날 그냥 좌파 정권에 대해서 한숨만 쉬고 누가 좀 안 해주나 하면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 제가 만나보면 그래요. 누가 좀 안 하나? 누가 좀 청와대 쳐들어가서 저거 안 없애나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네가 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대요. 제가 정확한 이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맥락은 이래요. 그들이 교회를 잡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족칠 때 나는 침묵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때려잡을 때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다 그냥 팔짱 끼고 침묵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뱀이 토해낸 강물이 지금 다 침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유명한 말도 있더라고요.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선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서도 정작 행동을 안 해요. 누군가 해주길 바래.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자. 누가 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가 해? 내가 해. 내가.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렸어요. 제가 기적중지론 싸움하는 때도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동조할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레닌,
공산주의의 실질적인 시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냥 북한 김일성이죠.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이 독재자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뭐 중국의 모택동, 월남의 호지명,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쿠바의 카스트로, 뭐 이런 독재자들을 생각하겠죠. 이 모든 독재자들의 시조이자 본보기가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 이 레닌 이놈이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답게 만들었어요. 레닌이 없었더라면 공산주의라는 게 별로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이 레닌이란 인간이 띄워봐 올려. 레닌이란 인간이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답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이제 제가 계속 띄워놓은 이유는 자꾸 이제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요. 우리 저하고 이제 같이 미래세상 TV 하는 분들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 그람시 이 정도는 이제 머리에 박혔죠. 마르크스는 경제적 공산주의 시조다. 레닌은 정치적 공산주의, 그람시는 문화적 공산주의다. 요 세 마귀 새끼들이 세상을 아예 그냥 뒤집어 놓은 인간들이라 이거죠. 참 그래서 보면은 똑똑하고 독한 인간들이 세상을 망쳐요. 물론 또 똑똑하고 또 이제 착한 인간들이 또 세상을 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닌이라는 인간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 레닌은 이제 일반적으로 블라디미르 레닌으로 알려졌는데 본명은 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뭐 이름 러시아 참 이름 길죠, 그죠? 제가 보니까 러시아보다 이름 더 긴 게 그리스더라고요. 파파톨로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아리스토텔 몇 자야? 저는 구요한 세자. 한글은 세자 아니면 네자인데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예요. 레닌의 본명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인데 레닌이 워낙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당국에 쫓기고 막 도망다니면서 해서 가명이 한 수십 개나 됐대요. 수십 개나.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가명이 레닌이래요. 레닌. 그래서 그냥 레닌으로 알려진 거예요. 레닌으로. 공산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죠. 자, 그런데 이 유럽에서는 이 마르크스주의가 좀 실패를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레닌이 소련에서 1917년 10월 혁명, 볼세비키 혁명, 볼세비키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어로 다수당이에요. 다수당. 다수당 반대는 소수당이 있겠죠. 그죠? 이 러시아 공산당 중에서 다수당인 볼셰비키가 있고 소수당인 맨셰비키가 있는데 이 다수당이 승리해서 10월 혁명을 일으켰다, 성공했다 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그 거대한 땅 소련을 공산화시키고 주변의 위성 국가들, 그 다음에 뭐 남쪽의 중국, 월남, 캄보디아, 북한, 중남미, 쿠바 뭐 이런 데까지 전 세계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에 공산주의 이 블락이라 그러죠. 진영을 형성해서 미국과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민주국가와 냉전 상태를 얼마나 유지했겠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45년부터 91년까지. 그럼 몇 년이야? 거의 한 45, 6년 이 냉전 상태에 있었어요. 냉전 상태. 냉전은 뭡니까? 전쟁은 콜드워인데 전쟁은 안 하지만은 하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45년 이상 전 세계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블락 진영의 대결의 결과 1953년 6.25가 일어난 것도 다 이런 이 공산주의 진영과 이 자유 진영과 이거 알력에서 약한 틈이 이제 쉽게 말하면 화산 터지듯이 이제 남한에서 터진 거죠. 그러고 이제 월남은 잡아먹힌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하면은 이제 이게 나쁜 거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공산주의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소유, 산물, 이거를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올려봐.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그리스에서부터 이미 이제 생겼어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철학자 하면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은 모든 재산은 물론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함께 소유하는 사유를 이제 이상적으로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뭐 다 평등한다고 세상이 좋아질 건가? 아니다. 평등해야 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갖가지 욕망이다. 욕망 때문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지. 물건이 무슨 죄가 있냐? 토지가 무슨 죄가 있어?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깨우친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이고 시조인 어거스틴은 사유재산이 없는 낙원인 이 황금시대, 영어로는 이제 골든 에이지라 그래요. 천년왕국, 천국 이런 거 골든 에이지는 천국에서나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한 사람은 유럽의 프랑스의 빅토르 도우페이. 내가 불어를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제 영어식으로 읽었는데, 사유재산이 없는 낙원인 황금시대는,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경제적, 물질적 생산물을 나누어 가져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회.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딱 공산주의 원리가, 삶과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니까. 그거 봐라. 성경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잖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하고 성경에 말하는 공산주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를 다 팔아 했는데, 다 팔아라는 말은 없네. 조금만 팔아서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공산주의 뭐예요? 강제로 성령 충만하게 다니면서 강제로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재산도 다 내놓는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이상형 공산주의에서 조금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이걸 하라고? 토마스 모어 잘 알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을 이제 토마스 모어가 만들었잖아요. 그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지배자가 이성을 잘 찬용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돼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에 찬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배자가 이성을 잘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 피에로 프루동이라고,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은 불란서에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불란서에서. 소유 재산은 도둑질한 거다. 재산의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좀 급진적인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장자크 루소, 프루동, 로버트 오웬, 찰스 프레이. 로버트 오웬은 영국이고, 장자크 루소는 프랑스고, 찰스 프레이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공유 사회를 실천한 사람인데, 사유재산 제도 폐지,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공산주의를 연구해 보면서 참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바탕에서 똑똑하고 성공해서 출세하자 이런데 꽉 했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한 사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인생은 불평등한 건데 능력 차이도 있는데 그래서 좀 불쌍한 사람에게 좀 동정 좀 해주는 이런 정도였죠. 아마 이제 우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좌파는 그게 아닌 거야. 완전 평등. 있는 자 없는 자 다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거. 그게 딱 경도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이게 이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달라. 생각하는 멘탈리티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파는 돈 많이 좀 벌어가지고 가난한들 좀 구제하고 좀 복지 좀 많이 하는 거 생각하지만은 이 왼쪽 사람 인간들은 뭐라고요? 그냥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야. 이 말 들으면 이제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냥 기분이 언짢을 거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냥 쌓은 재산인데 왜 다 나눠 가죠? 그럼 난 뭐야? 자, 좀 넘겨요. 자, 그랬는데 뭐 다 이건 주장이지. 주장. 그쵸? 사상인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실행한 게 이거 말고 앞으로요. 그 프랑스 혁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1789년 프랑스에서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날 만하겠더라고요. 혁명이 일어날 만해.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제1계급, 그러니까 천주의 추기경, 로마 카톨릭의 고위성직자와 제2계급 귀족이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독차지했어요. 초상류층이죠. 나머지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제3계급 평민은 세금만 이제 많이 내고 이제 특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이제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왕정을 뒤엎고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공포 정치를 시행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이제 이런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이게 뭐 또 잘 되겠어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아주 이제 귀중한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과 투쟁에 의해서 한번 정권을 잡은 적이 있다. 그래서 파리 커뮤니라고 1971년에 이 사회주의 정부를 한번 세운 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아주 그 귀하게 여겨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좀, 러시아 공산주의를 알기 이전에 요거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인터내셔널. 근데 국제공산당 회의인데, 제일 인터내셔널은 1864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영국에 설립했어요.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걸 왜 설립했겠어요?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노동자 천국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국가라는 거는 마르크스가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자본가의 밑닦아주는 그런 기관을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의 역할을 별로 중시를 안 해요. 노동자 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가 노동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한 개념이 강한데, 아까 말씀드린 파리 코뮌, 이 사회주의 정부 체제가 1876년에 해체되고 또 유럽에 뭐 공산운동 해봐야 씨알에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저 말씀드렸죠. 그 자본론을 1848년 썼지만은 그 이후부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 복지를 하고, 이 애들 그냥 노동도 제약하고 임금도 차차차차 올라가니까 유럽에 이제 이런 노동자들은 이 혁명 싫어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만 하면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제1 인터내셔널이 실패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 인터내셔널은 뭐냐? 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계속 이제 번성해 갔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마르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노동자 임금 개선, 노동조건 개선에서 이제 점진적 계량주의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1889년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 제2 인터내셔널을 주도했어요. 점진적 계량주의예요. 점진적 계량주의. 그래서 이제 1916년에 해체했어요. 왜냐하면 1914년에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요건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일단 해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레닌이라는 인간은 요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다 이렇게 봤더니 양이 안 차는 거야, 이게. 예? 저래 가지고 언제 공산주의국가 실현하냐. 그래서 설립한 것이 이제 제3 인터내셔널 커민테련이에요. 커민테련. 커뮤니즘 인터내셔널을 약자로 만든 게 커민테련인데 1919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이제 만든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하는 이런 전 세계의 폭력적인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소련이 주변 국가들에게 강제적으로 뭡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수출해서 이제 위성 국가를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개념, 예,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수출돼서 이 새끼들을 쳤죠. 그죠? 그 새끼들이 스탈린, 모택동, 카스트로, 김일성, 호치민 요런 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아주 그냥 큰 마귀 하나가 새끼 마귀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1943년에 이제 스탈린이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왜 해체를 시켜버렸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이제 레닌으로부터 이제 실권을 잡고 보니까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시키기 전에 우선 소련부터 제대로 공산주의화 시키자. 예? 쉽게 말하면은 국제파하고 국내파가 되겠죠. 그죠? 국제파하고. 레닌은 보니까 좀 국제파예요. 전 나라를 그 공산주의 시키는 거고, 스탈린은 그러기 전에 소련부터 좀 공산주의화 시키자.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 있어요. 레닌 유대인이죠. 마르크스 유대인이죠. 그래서 제3 인터내셔널인가 레닌이 실권을 잡았을 때요. 공산당 간부 중에 거의 7, 80%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 그래서 어떤 이제 설이 있어요. 또 이제 이 천주교가 유대인을 앞세워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공산당 운동도 주도했다는 그 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국제파들이에요. 국제파들. 예? 소수 유대인들이 다수 러시아인들의 그 국내 사정, 국내 경제나 정치 요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이 국제파적으로 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의 러시아인들에게 조금 밑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 기회를 포착한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 레닌으로부터 이제 실권을 잡자마자 유대인을 이열치열로 다 처리를 해버렸어. 유대인 출신 비밀경찰 대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유대인들 한 놈 한 놈 다 뽑아냈어요. 예? 다 척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또 많이 희생을 당했겠죠. 나중에는 또 비밀경찰 대장이 또 다른 또 이제 서임 받고 나서 다른 놈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어갔어요. 이 공산주의 인간들이란 게 하는 짓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속가져가지고 그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또 이제 망명을 가고 이민을 갔어요. 러시아 유대인. 그 이스라엘도 많이 가고 미국에도 많이 가고.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있죠. 구글 검색기는. 그 이제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러시아 유대인 출신이에요. 러시아 유대인. 러시아 유대인들. 그리고 또 러시아 유대인들이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또 만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인 그 크리스찬의 메시아닉 교회예요. 어떻든 자, 그러면은 올려가봐요. 레닌이란 저는 어떤 인간인가? 1870년 4월에 이 제정 러시아의 장악관인 아버지와 의사 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6남매 중 3남매인데 아마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러시아 좀 귀족 정도 되는 상류층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레닌이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은 러시아의 귀족으로
평생 아주 좀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도 이제 짜르 있죠. 황제와 이 소수층의 이 부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독재하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뭐 그냥 있는 인간들이 없는 사람들 쥐짜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독일을 통해서 이 마르크스 사상들이 이제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조금 퍼져나가던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닌의 형하고 누나들이 그 제정 러시아 짜르 알렉산드로 3세의 암살 계획에 연루돼서 형이 그냥 사형을 당해버렸어. 누나는 이제 감옥살이 하고. 물론 레닌이 이제 상당히 좀 슬펐지만은 그래도 레닌은 범생이어서 범생. 응? 정치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공부대로 법대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레닌은 형이 왜 그런 사상에 물들었을까 해서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어요. 레닌이 다니는 대학에서 학교의 사소한 어떤 규정에 불만을 품고 이제 좀 그 불법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주도자도 아니야. 아마 가다가 그냥 가방 들고 가다가 야, 너 이거 좀 참석해 하다가 그냥 마디못해 그냥 참석해 있다가 경찰한테 잡혀갔어. 근데 경찰이 이제 신원조회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요놈 봐라. 형이 그냥 그 뭡니까? 황제 암살죄에 걸려서 사형당한 놈 동생이네. 학교에서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열불이 난 거야. 별것도 아닌 일로 주도자도 아닌데 형 때문에 그냥 학교에 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를 부드드드드 갈기 시작하는 거야. 에? 똑똑한 사람들 짓밟으면 그래 돼요. 즐거보자 내가. 이 레닌이 엄청나게 천재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레닌도 비상한 거야.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이게 회복돼 가지고 뭐 청강하면서 그 변호사 자격증 얻어가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이를 뿌드드드 갈고 있었던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짜르와 이 짜르를 지지하는 이 자본가 놈들 다 뒤엎어 버리겠다. 야무진 결심을 한 거예요. 야무진 결심. 그래서 제가 참 보니까 사람이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닌은 그 정부의 탄압을 받고 마르크스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그런데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도 20세기 초에 이 고종 황제, 황제의 무능과 독재, 뭐 양반들의 그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종 폐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를. 그래서 그 한성 감옥인가 그게 보면은요, 그 이승만 이 차고 이런 게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참 선교사들이 감옥에 이제 성경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성경을. 그런데 이승만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원래는 유교 집안인데 그래서 그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 5년 한 7, 8개월 동안 회심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이제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승만하고 이 한국을 이 나라를 짊어질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감옥에서 이승만이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하고 이승만이 또 머리가 비상해요. 영어 몇 개월 배워가지고 영어 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감옥에서 1904년에 뭘 썼냐면 독립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한국이 일본에서 독립이 되면은 기독교 사상에 의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한 게 이제 독립사상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실현되기는 44년 후엔 1948년에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똑같이 그냥 그 반역죄에 걸려가지고 연루돼가지고 감옥살이 했지만 레닌은 마르크스에 접해서 뭡니까? 공산주의자가 되고 이승만은 성경을 접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을 담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레닌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종북 좌파와 주사파가 생각이 나요. 이 종북 좌파와 주사파, 문재인, 박원순, 이해찬, 임종석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밑에서 학교 잘리고 감옥 살해한 사람들이야. 레닌하고 비슷하지. 두고 보자. 부드득 이럴 가는 거야 이제. 이놈의 독재 정권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독재 정권 위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야. 미국이. 응? 그래서 이 독재 정권하고 미국을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상적 그 실마리를 찾던 중에 뭐를 찾았겠어요? 빨갱이들한테 이제 걸린 거지. 그래서 이제 주체사상파가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파. 예, 제가 이제 그 주체사상파 나중에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사상파의 핵심적인 전략은 뭔지 알아요? 반미예요, 반미. 반미. 왜? 이 주체사상파는 우리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과 그 다음에 미국 간의 거래 이런 걸 전부 다 신식민지,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지야. 그들이 보기에. 예? 그래서 신식민지 미제국주의자의 압박에 있는 남한을 해방시키는 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해방이 뭐겠어요? 주한미군 철수시켜야 되잖아. 이 그림이 좀 그려지죠. 좌파들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냥 미국이 반대한데도 길을 쓰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해서 뭐 해요? 고려연방제 실시. 낮은 단계 고려연방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 목표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기록을 봤더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정은 대통령 세울 거야.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하고 장관들 잔뜩 데려가서 김정일이한테 뭐라고 아부했는 줄 아세요? 앞으로 우리 통일 대통령 되실 분이라고. 이희호가 김정일을 그렇게 지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은 옆에서 그냥 뜨뜻한 표정 짓고 있고 장관들은 가가지고 그냥 김정일한테 이런 지랄들 하고 있다고요. 이런 지랄. 그 전통을 다 이어받은 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에요. 그 제가 이제 봤더니 이 미국도 그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독재인 줄 알면서도 지지를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왜? 소련하고 워낙 버거운이 전쟁을 치르고, 이 냉전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케네디 당시에 큐바 사태, 소련이 워낙 그때는 이게 막강했거든요. 이 군사력 이런 게. 미국도 겁낼 정도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 국가라도 비록 좀 독재를 하더라도 친미 정권은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냥 국제적인 이런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요 주체사상파들은 전두환 독재 정권 미국이 지원해 줬다고 그냥 같이 그냥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세상의 그 좌파는 물론 기독교 좌파도 지금 평화 통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퍼주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뭡니까 그 북방 경제 그 위원회 송모 있잖아요. 민주당 그 대표 나왔다가 떨어지네. 인간. 그것도 완전히 빨갱이더구만. 그러면서 이제 대서특필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경제하면 이제 한쪽은 중국, 한쪽은 러시아, 뭐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깨서 뭐 경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왜? 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놈들 믿을 인간들이 못 된다 이거예요. 러시아에서 깨서 당겨와가지고 뭘 하겠대요. 그 러시아 푸틴이나 김정은이 그냥 나만 좀 마음에 안 들면 장갑 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도로 철도 내가지고 통행금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는 염두에 안 두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퍼주는 게 아니고 퍼담아올 경제계획이래요. 속으로 웃긴다 그랬어요. 경제라는 게 그래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은 경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은. 지금 왜 미국으로는 돈이 막 들어온대요. 해외 자본들. 중국이 불안한 거야,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본들 전부 다 미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 정치 안정이 최고인데 그저 그냥 경제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웃기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큰 독수리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죠? 예. 참 이제 그래서 이 레닌이라는 인간은 마르크스주의에 접하고 나서 이제 유혈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세웠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게 이제 USSR이에요. 예. 참, 이것들이 그냥 좋은 말은 다 서죠. 공산주의자들. 북한 정식 명칭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들어가죠. 인민 들어가죠. 공화국 들어가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그 다수결에 해요? 김정은 한마디로 다 정하죠. 공화국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의견을 나와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북한이 공화국이에요. 김정은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거냥 하나님인데. 그게 소비에트가 무슨 뜻이냐? 노동자, 농민, 군인 대표자가 구성하는 평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뭐 최고 결정 기관이지. 이런 기관이 지방에도 있고 이제 중앙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어떻게 이제 망했느냐? 흥망성쇠. 예? 소련 공산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러시아 공산당 혁명은 산업사회가 아닌 농업사회에서 러시아의 공산화가 시작됐어요.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가 성숙해서 나중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소득 차이가 너무 나서 마침내 노동자들이 못 참겠다 깨꼬리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레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잠시 제1인터내셔널, 제2인터내셔널 다 이제 그냥 공산주의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은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이라 가지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마르크스의 주장이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그때그때 막 뜯어고치는 인간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노동자 농민들이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사상 투쟁을 하냐. 안 되겠다 해서 직업혁명가론을 내세웠어요. 이거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우리 이런 전법이 다 주사파들, 어느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아주 엘리트들을 포섭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요 엘리트들이 계속 점도직으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주사파도 이제 학교 대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막 감시가 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점도직이에요. 그죠? 점도직. 점도직이란 건 뭐냐면은 당사자밖에 모르는 게 점도직이에요. 1대1 교육을 하는 거예요. 1대1 교육을 해서 자꾸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레닌이 그런 정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막 정부 관료기관이 너무 비대해져 버렸어. 마르크스는 이게 이 경제 관계인 생산수단 관계 자본가 노동자 이 계급이 토대, 중요한 거지 상부구조인 국가의 역할은 별로 종속적으로 생각했는데 레닌이 막상 혁명을 하다 보니까 이 관료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버렸어. 처음에 한 25만 명에서 그 다음에 한 40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려요. 400만 명. 자기도 놀란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마르크스 주장대로 하면 관료들이 없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전부 다 물건 생산하는 걸 생각했는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국가가 다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 뿌라서 하다 보니까 자꾸 뒷말하는 놈들이 생기네. 요 놈들 감시한 놈 만들어야겠다. 비밀경찰. 또 그냥 요 비밀경찰 놈들도 또 사바사바네. 요 놈들 감시할 또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막 서로 견제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400만 명이나 늘어나 버렸어. 그래서 공산주의 3대 키워드는 가난, 비밀경찰, 강제수용소. 어디하고 비슷하죠?
어디? 북한하고 비슷하죠. 다 이게 레닌 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레닌 수법. 예. 그 다음에 셋째, 경제는 당연히 파탄이 났어요.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아보면 국가 경영 경험도 없고 뭡니까? 기업 경영 경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좌파 정권이 그렇잖아요. 다 데모한 경험만 있지. 뭐 행정 경험이 있어요. 국가 경영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사상으로 자꾸 경제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혁명 후 6년이 지난 1923년에 소련은 물가가 1억 배 올랐다. 1억 배. 우와. 1원짜리가 1억 원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은. 1920년 산업생산고는 혁명 전 1913년의 18%밖에 안 됐어. 그래서 공산주의 연구 전문가들은 1917년에서 20년까지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이다. 이 공산주의가 그래요. 대재앙.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예, 제가 이제 글을 어느 박동훈 경제학 교수가 이제 중국의 등소평과 개혁 개방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를 참고로 이제 가져왔어요. 이 중국 모택동도 이 레닌 그 다음에 스탈린 정책 다 받아들였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고 거지가 득실할 때 이제 등소평이 들어서 이제 개혁 개방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등소평이 1970년대에 이 자유경제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중국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해요. 토지를 사유화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차이가 뭐예요? 사유재산 유무잖아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은 없앴어. 자기 거 아니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소에 일할 사람도 자기 거 아니면 하나밖에 안 해. 왜?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이러면 또 군대 또 비하한다 그래요. 군대에서 가는 게 똑같아. 열심히 딱 일하다가 보면 일 안 해. 그럼 나도 좀 더 맞춰. 또 보면 더 안 해. 더 맞춰. 다들 그냥 삽질하는데 슬슬하고 그냥 삽질 한 번 하고 잡담한 10마디 하고. 그래요. 이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야. 시간만 때우면 돼. 공산주의가 그렇다 이거예요. 뒷걸어야지 그냥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하죠. 제가 20대에 이제 프랑스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등소평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경제개발을 배우기 위해서 1978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이관료를 만나서 막 싱가포르가 미국이나 선진국으로부터 글로벌 기업 유치하고 막 고도 성장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그냥 미국에 내는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예요? 공장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박원순이도 요 등소평 흉내를 조금 내려고 그랬나 봐. 박원순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 와가지고 싱가포르는 그 좁은 도시국가에 엄청난 이런 뭐 대규모 이런 빌딩 이런 게 많잖아요. 서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막 여기 막 부동산이 폭등을 그래가지고 취소했다는데 어떻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평등하면 평등해질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제 이관료 다음으로 종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거든. 박정희. G2가 되기 전까지 중국이 한국 배우라고 그랬어요. 한국 배우라고. 그런데 이 좌파들은 경제학 배우러 어디를 유학 가는 줄 아세요? 중국 가요. 중국 가서 한수 가르쳐 달래. 쉽게 말하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한테 가서 돈 버는 거 한수 가르쳐 달라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중국이 보기 웃기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텐데 왜 당신들이 여기 오냐 그랬대요. 그런데 또 가서 중국 가서 꾸역꾸역 배워요. 대국이 된다고. 얼마나 웃겨요 지금. 자, 네 번째 문제는 급속한 경제 파탄인데 경제 파탄을 해결하는 방법은 총살대예요. 이 공산주의 인간들이 그래요. 뭐 잘못되면 전부 다 희생양을 내세워요.
경제 파탄이 나니까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재판 없이 총살시켜요.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이. 그러니까 막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사형, 시베리아, 강제수용소. 그래서 레닌이 무자비한 독재를 이렇게 정당화했어요. 독재란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것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고 어떤 법률로도 한정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권력광들이에요. 공산주의. 권력광. 그래서 제가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나. 이 공산주의는 인간 사악함의 극치예요. 극치. 절대 권력을 잡고 나면은 옆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기겠어요?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천사도 놀랄 겁니다. 그러고 그냥 독재자들 얼마나 잘난 체예요. 그 스탈린도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김정일이가 다 써먹었대요. 뭐 산업 지도 이 지도 나가잖아요. 수령이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 탁 하면은 음악 전문가들이 그런 것까지 하십니까? 그 누가 해요? 그 서기실 비서실에 있는 놈들이 그런 것만 하는 놈들이 있어. 김정일이가 어디 이제 만수대 뭐든지 예술단 시찰 나간다 그러면 거기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비서실에 최고 음악 전문가가 있대요. 그래서 한마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감탄을 하는 거야. 역시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물고기 메기 공장에 가서도 아마 그런 말 몇 마디 했을 것 같아. 이 독재자가 그냥 뭡니까 젓갈 공장 방문해서 또 한마디 하시고 말이지 그냥. 그렇게 해서 신격화를 시켜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경제 실패하면은 담당자 잡아가지고 총살시켜요. 이놈이 그냥 미제국주의하고 내통해서 우리 경제 말아먹었다. 간단한 거야 그냥. 그래서 죽인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려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선정과 선동의 명수예요. 레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부모의 밀고라도 공산주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차없이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처벌해버려요. 누가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련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야말로 정말로 성실해 보인다. 여섯째, 공산당은 잘난 사람을 싫어해요. 요새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죠. 육사, 경찰대 다 없애. 하향 평준화 시켜. 없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잘난 놈들 다 날려버려. 그 소련에서 보니까 이 농지를 처음에 이제 좀 이 사용권을 줬대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일정량 줬는데 뭐든지 동시 출발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소수의 이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었나 봐요. 근데 분홍이 되었어. 그 사람들을 클라크라 그래요. 쿨라크. 예, 러시아를 해요. 쿨라크. 이런 거니까 한 몇 년 농사 하고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분홍하고 빈농하고 막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닌이 뭡니까? 군인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농산물 가격을 막 후리친 거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싸게 팔 수 없다. 그랬더니 레닌이 빈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양식을 이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주겠다. 안 내나? 농민들도 다 또 제대군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막 붙는 거예요. 붙었더니 레닌이 또 이제 꼭지 오른 거야. 저 반역자들 해가지고 당장 저 쿨라크 몰살시켜. 그러면서 몰살시키는 그 명분이 있어요. 분홍들은 짐승같이 무자비하며 매우 천하고 야비한 착취자들이다.
이들 허펼기들은 전쟁 동안 가난한 인민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었다. 이들 거머리는 가난한 농민들의 피를 빨았다. 분홍들에 대한 무자비한 전투를 벌여야 된다. 선동원선. 그 아까 얘기했죠. 착취한 게 아니야. 똑같은 땅 맞아지기 줬는데 이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쿨라크들 전부 다 죽이고 체포하고 그냥 시베리아로 보내고 그냥 살육하고. 응?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 응? 이 공산주의에서는 잘난 인간들 못 보는 거예요. 잘난 인간들. 응? 다 못나야 돼. 지 하나 빼고. 응? 일곱째, 자본가 계급보다 더 심한 착취 계급이 공산당 간부들이다. 공산당 간부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경제 권력을 쥐고 정부에서 이제 정치 권력을 쥐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물론 정경유착도 있지만은. 근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국가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사람이 이 독재는 권력에 비례해요. 독재는 권력에 비례하면서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나 레닌이나 다들 자기 인너서클은 초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력이 유지가 되거든. 김정은도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에 똘마니들은 초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들끼리 싸움 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견제하게도 만들지만은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사회주의가 더 심한 계급사회가 되어버려요. 당 간부들이 이 인민들을 착취하는 것은 자본주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